안녕하세요. 도인 노드.js 10장 템플릿 엔진으로 인터페이스 만들기 세미나를 맡게 된 윤여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MVC 패턴 중 V에 해당하는 뷰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배우고, 템플릿 엔진이 필요 없는 정적인 파일을 라우트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동적인 파일을 라우트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 엔진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템플릿 엔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템플릿 엔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적인 파일을 어떻게 라우터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동적인 파일을 어떻게 라우터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etAll이라는 HTML 파일이 정적인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정적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응답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get 요청이 필요한데, 우리는 get 요청을 통해 이 HTML 파일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코드 중에서 get route와 관련 있는 코드 부분에 해당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이 파일 패스라고 하는 경로를 담아 와야 되는데요. HTML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를 다 패스 조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경로라는 변수에다 담아주고요. 그 레스 샌드 파일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경로 파일을 설정해주면 이 경로에 찾아가서 이 해당 HTML 파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레스 샌드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정적인 파일을 연결할 때는 레스 샌드 함수 대신 레스 샌드 파일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썬더 클라이언트의 그 확장판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get 요청을 보냈을 때 해당 HTML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이 제대로 라우팅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일한 코드에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한 결과와 그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는 웹 폰트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됐지만 썬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부분이 깨져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HTML 파일에는 HTML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표시하는 언어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HTML을 보강하는 언어로서 스타일 코드라는 걸 추가해서 사용하는 CSS 언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그 웹 폰트 아이콘, 그러니까 앞에서 그 깨져서 나왔던 그 부분은 이러한 CSS에 속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앞에서 다룬 HTML 파일은 정적인 파일이었으나, 실제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적인 콘텐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동적인 콘텐츠는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뀐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템플릿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서 동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표시한 파일을 바로 템플릿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동적인 데이터를 이러한 템플릿 파일에 연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러와 화면 사이에서 이런 템플릿 파일들을 연결해 주려고 할 때 필요한 그 엔진을 우린 템플릿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할 때 결제 수단이 현금 결제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바일 페이 결제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템플릿 엔진은 결제 수단에 따라 해당 결제 파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템플릿 엔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EJS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JS 엔진은 HTML 코드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템플릿 엔진입니다. 서버는 어떤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EJS 엔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서버에게 해당 EJS 템플릿 엔진을 사용한다고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버는 앞으로 확장자 EJS 파일을 템플릿 파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 파일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 파일이 존재하는 그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fset 함수이고, 이러한 문법을 통해서 설정해 줘서 서버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라우터 처리에 따른 데이터를 받아오면 이를 템플릿 엔진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템플릿 파일에 담겨서 넘겨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우리 레스랜드 함수입니다. 레스랜드 함수는 전송 자료를 변수에 담아서 그 EJ 파일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 리스트라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이 템플릿 파일에 넘겨주고 싶으면 이거를 헤딩이라는 이 변수에 담아줘서 그거를 해당 파일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레스랜더 함수입니다. 컨트롤러에서는 get 요청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므로 get 요청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함수에다가 이와 같이 레스랜더 함수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담는 이 템플릿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유저 리스트라는 그 데이터를 담아서 이 변수에 담기 위해서는 템플릿 파일에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변수가 이 해당 그 변수에 들어가서 이것이 동적으로 처리되게 해주는데, 그러면 이 레스랜드 함수에 의해 이 변수가 여기에 담기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에 의해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와 같이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동적인 파일은 템플릿 파일 EJS 파일로 사용하지만 정적인 파일은 한번 설정되면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우리 퍼블릭 폴더라는 곳에 정적인 파일들만 따로 모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express static 함수를 이용해서 이 퍼블릭 그 폴더가 저장된 경로를 알려주고, 그러면 이 경로 위치에서 정적인 파일들을 찾아서 검색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적인 파일은 우리가 EJS 파일, 그러니까 우리 템플릿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면 되고요. 정적인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 따로 퍼블릭 폴더에다 저장해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전체 연락처 화면을 보여주는 index EJS 파일과 연락처를 추가하면 DB에 저장하는 add.js 파일, 그 다음에 연락처를 수정을 요청하면 DB에서 수정하는 update EJS 파일을 구현해 보는 파트입니다. 우선 이 내용은 해당 HTML에 대한 내용 이해 부족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유튜브 관련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제외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add 파일과 update 파일에서 화면에서는 이렇게 단지 하나의 기능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get 요청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저장하기 또는 수정하기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포스트 요청과 푼 요청을 통해서 DB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고려해서 이걸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